안녕하세요. 대한성형TV입니다. 저희 대한성형TV는요. 대한성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는 항상 검증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는 선천성 귀 기형과 또 후천성 귀 변형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 변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예방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지거든요. 귀 변형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귀 기형과 귀 변형 모두 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 네, 그래서 미용 수술을 하듯이 눈, 코가 만약 이상하면 미용 수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귀 모양이 이상하면 귀 성형 수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간혹 몇 가지 선천성 귀 기형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신생아 시기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귀 교정기를 차서 귀를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틀어져 있으면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귀 교정을 해서 귀 모양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천성 귀 기형에서 그러면 어떠한 수술들을 받게 되는 건지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용 수술을 하듯이 우리가 수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코나 눈에 미용 수술을 한다 해도 굉장히 수술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수술하시는 분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기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하다고 했던 돌출기인데요. 돌출기는 옆에서 봤을 때 대이른이라고 해서 귓바퀴 안쪽에 주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돌출기는 그 대이른이라는 주름이 없어서 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수술의 골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수술 전에는 귀가 앞쪽으로 향해 있고 대이른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은데 수술 후에는 이 주름을 만들어줘서 귀가 조금 더 옆쪽을 향하게 되고 안쪽 주름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도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모습이 여실히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거든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앞서서 이제 사진이 정보가 나가잖아요. 보면은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매몰기인데요. 매몰기는 귀 윗부분이 피부 밑으로 묻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매몰기는 귀 연골은 정상적으로 다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골은 대초를 건들지는 않고 피부만 주름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두 개를 보면은 부위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귀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피부를 잘라서 저 피부를 귀 뒤쪽으로 말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위쪽 주름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앞서서 우리 돌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세부적인 수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아 넣는 피부를 원래 두피와 분리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도 많이 나고 수술이 조금 더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귀 교정기 착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귀 교정기 착용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귀 교정기에 대해서 자체만으로 설명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귀 교정 수술은 그 선천개형을 갖고 태어난 이제 환자들한테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태어나고서 보통 1주에서 6개월 사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개월 사이요? 네, 생후 6개월? 같은데요, 시간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빨리 할수록 효과가 더 좋고 4주 이내에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귀 교정기의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산모들이 출산을 하면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입원을 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기에 교정기를 하면 딱 좋은데 그 시기에는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귀 교정기, 이 귀 교정기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네.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귀 교정하는 제품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깥쪽에서 귀를 잡아주는 교정기고, 두 번째는 귀 안쪽에서 펴주는 교정기인데, 이거는 귀 모양에 따라서 이 두 제품을 병용하기도 하고 하나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귀 교정기는 또 얼마 동안 어느 간격으로 또 착용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신생아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씻을 때도 벗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신생아가 빨리 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귀 교정기도 크기에 맞게 그때마다 다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네. 주기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생아가 거의 이제 4주, 6주 지나다 보면 귀가 금방금방 크거든요. 귀 교정기는 보통 목욕할 때 말고는 24시간 붙이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한 6주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6주 동안 귀도 크고 귀 모양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교정기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정기의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 3주마다 병원에 와서 이 상태를 체크하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3주 동안 교정기를 하고 병원에 와서 교정기 위치를 바꾼다든가 조금 조작을 하고서 또 3주 후에 경과를 보는데, 6주 정도 경과를 봤는데도 아직 더 교정할 게 남아 있다면 추가로 한 2주 정도 더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의 귀 변형, 귀 기형에 대해서 많이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1부, 2부에 나눠서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교수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제가 첫 유튜브 촬영이라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귀 기형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드물고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호진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성형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잔!